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수요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수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곽예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 총괄 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 담당 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운영총무위원회로부터 동년 9월 22일 주민도시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께서 본위원회의 회부함에 따라 김진 위원장께서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부총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하지 못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검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 검토와 개별 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 후에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 검토와 개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미래전략부, 행정문화부, 복지환경부, 안전도시부, 의회사무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부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영 의원님, 손성구 과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일입니다. 먼저 이게 상임위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건인데 수영구 SNS 홍보 캐릭터 몰이 응용형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전에 제시한 대로 이제 기존 캐릭터와 충돌하는 문제,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디자인 완성도에 대한 문제 등 이제 여러 우려를 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별 답변을 주셨지만 다른 동료 의원들과 기록 유지를 위해서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동구입니다. 이윤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내에서 많은 우리 모래에 대한 관심과 우려 여러 가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5월 25일이 모리가 2022년 5월 25일이 모리가 이제 첫 선을 보인 날이고요. 공식적으로 저희 모리 생일이라고 합니다. 100일 잔치도 얼마 전에 했고 122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리에 대한 그 캐릭터를 준비를 한 거는 지난해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고 이제 올해 이제 첫 선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수아영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아영이 캐릭터는 진짜 저희 우리 수영구의 공식 그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대 위원님들과 함께 4년 안에는 저희 그 새로운 그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리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00일이 막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향후 모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의원님들께서 주신 피드백을 모리 그 기본형 매뉴얼북 작성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통형 캐릭터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향후 지속적인 우리 구 어떤 굿즈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에 2,200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처음 열리는 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저희 집행부와 이제 이런 분들의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그리고 또 반성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얼마나 이게 고려하고 고민이 담아있는 사업인가를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저희가 국민을 위한 일이고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수용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통 캐릭터의 역할과 기능이 진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좀 애정을 쏟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제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모리 캐릭터가 참 이제 벌써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모리가 이제 뭐 오늘 시작한 광안리 해변에 있는 광안리 해변에서 시작된 이제 뭐 세계적인 SUP 대회, 앱 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희 야간에 있는 드로나이트 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조만간 있을 수영구 어방축제까지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주요 행사에 접목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 부탁드리고요. 또 결국 저희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동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제 각 동에 좀 컨셉을 잘 고려하시고 또 각 동에 맞는 모리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뭐 저희가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이게 결국 이제 저희 국민들한테 뭐 애양심 증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친근한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업이 좀 가장 우려스러운 일회성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 부대 수영구에도 노력하겠지만 강성태 구청장님, 신성무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힘을 합쳐가지고 진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한번 진짜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많은 소통 캐릭터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성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시려는데 김대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연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모리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음부터는 이제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질의가 아니라 캐릭터 발굴 과정에 대해 첨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리가 대학의 프로젝트 수업 중 학생들에게 수영부 캐릭터로 만들어져서 캐릭터 창작에 고비가 들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고비를 절약했다는 차원에서는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이 보이지만 수영부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만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캐릭터 발굴 과정에서부터 좀 이슈화를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내렸더라면 훨씬 더 모리가 대중화되는데 좋은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작 과정에서부터 SNS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공모 사이트 등의 상금을 걸고 공모 선발을 하였더라면 수영부 캐릭터에 대해 수영부뿐만 아니라 부산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도 접수를 하고 홍보되는 효과가 더 있었을 텐데 단순한 루트로만 캐릭터를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 공모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여러 연령층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백 또는 수천 가지 창작 캐릭터 중에서 최고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다양한 선택의 폭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으로 봐서는 비용적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캐릭터를 통한 굿즈나 여러 캐릭터 활용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구가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극대화를 생각한다면 초기에 투자금이 들더라도 수영부 캐릭터 발굴에 있어 시간을 두고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몰이라는 캐릭터가 모래라서 틀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하므로 여러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해서 수영부를 대표하는 캐릭터이자 상품으로 거듭나서 수영부의 수익 창출에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의 좋은 깊이 저희들 검토해서 향후 우리 지금 이제 제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수아영이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검토 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사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형, 김태성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덧붙여 우리 구에 특화된 사업들에 관하여서는 좀 더 일관되고 연계된 디자인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각기 따로 떨어진 개성보다는 한눈에 보았을 때 수영부다 하는 느낌이 살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명세서를 보면 기획 전략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에 레이저 프린터와 이동서랍 자산 취득비가 있고요. 또 신속 정확한 부정 홍보라고 하는 여기 정책 사업에 또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있습니다. 또 레이저 프린트 이동서랍, 캐비넷.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또 지방 예산 운영에도 또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있고요. 물론 이제 필요한 집기는 사는 것이 맞습니다만, 과장님 이런 자산이나 물품 취득은 본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예,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본 예산에서 이런 물품 취득을 하는 게 원칙인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본 예산에 편성하는 모든 데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물품에 대한 어떤 자산 취득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이번에 편성이 주력에 편성에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광안 3동사 신축 과정에 약간 건물의 준공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담당자들의 어떤 생각이 조금 면밀히 검토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령에 어쩔 수 없이 편성되었다는 부분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광안 3동사가 신축이 되면서 거기 들어가는 비품 같은 경우 그것도 저는 공기에 맞추어서 충분히 본 예산에 반영되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또 이제 신축이 늦어진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들어온 거를 이해하는데 그 외에 지금 기획 전략가 외에도 몇몇 부서가 이런 물품 취득, 자산 취득이 있습니다. 뒤에 동도 신청하는 곳이 있고요. 네, 이런 자산이나 물품 취득 같은 거를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물품이나 자산 취득이 본 예산보다 훨씬 그게 비중이 커진다 하더라도 사실 의원들이 그 전체 양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게 허용이 되면 방만한 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다 본 예산에 물품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이번 추경이 물론 이제 선거 때문에 가을에 진행되어서 그런 탓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물품이나 자산 취득을 본 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그 깔끔한 주의에 충고에 진지하게 좀 저희들도 특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더욱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획전략과에 더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 경제과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대한 질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일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이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병재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오승영 과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행정복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환경국에 대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자립준비 청년 2명이 빈곤, 외로움 등으로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한 안타까운 사연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자립준비 정책금이라서 7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리고 5년간 매년 35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원 방식과 지원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조병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하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시설 아동하고 가정 위탁 아동하고 보호 종료된 아동은 참고로 6명입니다. 그래서 6명인데 주소지에서 퇴소 아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구에서 시설에 있다가 우리 구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후 관리 인원은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퇴소는 6명이 했지만 사후관리 인원은 작년에 22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타 업무하고 겸임도 많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부산시에서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전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 전담기간을 두고 있고 저희와 면밀하게 업무 협업을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아동들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게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면 소득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6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행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5만 원이 올라서 월 35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40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 자립수당이 나가고 있는 아동이 평균 88명입니다. 그래서 월 1억 8천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혹시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들이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고 관심이 많은 서비스인데 사실 전세 임대주택에 저희가 6명 중에서 2명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드렸다시피 그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자기들 또 자활 전담 그 생활시설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2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6명 중에 4명은 주거 지원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역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명 중에서 2명은 대학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저희가 지역을 연계를 해서 2명을 했고, 1명은 전수를 했고, 1명은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특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청년 자립 도전 사업단이라 해가지고 자활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그 카페랑 그 프랜차이즈 식당을 같이 이제 기술을 익혀갖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8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심리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올해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3,100만 원이 이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전부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 아동에 대해서 10회 정도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서비스가 나가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좀 그 전담센터하고 업무 연결을 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은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 서기가 아닌 우리 수영구와 함께 서기를 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중요하지만은 거주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증금 지원 및 임대료 지원 그리고 수용구 소재 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지원 등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 확보에서 노력하겠지만은 복지 정책과에서도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환경위생과 최선명 과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십시오. 계속된 정례에 열릴 수가 많으십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당초 추진한 스마트 도시과에 질의하고는 했으나 작년 11월로 환경위생과로 관리 이전됨에 따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원의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주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공모 사업에 전국 17곳, 그중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뉴딜 사업 발굴 및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지역 문제 해결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장 최성렬입니다. 손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수영구는 기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에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주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추진된 사업 중 하나가 오늘 본위원이 질의할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미세먼지 측정 및 알림 서비스입니다. 추가경 등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신청한 당시 제출한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시 사업 목적은 생활 공간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미세먼지 알림판을 통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정보를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 본 사업의 목적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총 몇 개를 설치했고 얼마를 국비로 받으셨습니까? 총 수용동 1원에 14개를 설치하였고 총 사업비는 약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14개 설치할 때 위치 선정에 있어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뉴딜 사업지의 수용동 1원과 스마트 서비스를 위해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가 이 가능한 위치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예상했습니다. 비콘 그라운드에서 수영장 박물관까지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3곳에 공공 와이파이용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는 공교롭게도 14개가 해당 와이파이 설치용과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답변은 설치가 가능한 조건이지 설치가 필요한 조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해당 조건 속에서도 14개씩이나 꼭 그 위치에 설치한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예, 그 당시 그 주민들이 보다 쉽게 대기 환경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 와이파이 연계 등 그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사업소에서는 주민 이용이 많은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위치와 개수를 선정함에 있어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도 없이 선정하여 무분별하게 14개를 설치했다고 저는 들립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본 사업은 주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보다는 주민들의 니즈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의 주민 니즈 요약 부분의 첫 번째 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보 전달 방식의 경우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안내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수영구 앞계동 평균 연령이 45세입니다. 그런데 수영동은 유일하게 평균 연령이 50대를 넘는 지역이자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근데 설치 위치 보셨습니까? 대부분 설치된 위치가 1층 가게 간판 위치 또는 2층 이상의 높이입니다. 당초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스마트폰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안내받기가 어렵다는 주민의 니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된 위치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일반 주민 누구도 볼 수 없는 위치 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당시 그 설치 시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설치가 용이한 지점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답변 또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진 결과라고 들려집니다. 현재 14개를 운영하는데 1년 평균 유지관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센서와 가림막 등 소모품과 그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비용들을 합해서 대략적으로 한 1,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기 마련인데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 철거에도 비용이 들 것이고 기계라고 하면 운영비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설치비와 무상 1년 보증 기간만 국비로 집행하였고 이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존 반범용 CCTV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호객 무선 공유기 설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만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고 무상 1년이 올해 8월 종료됨에 따라 매년 1,4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과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기계 특성상 향후 고장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기계를 대당 800만 원의 국비를 받아 구매를 했으나 앞으로는 대당 100만 원 어쩌면 그 이상의 국비를 들여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억을 국비로 투입하고 유지보수의 국비 7천만 원 이상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기를 통해서 주민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예, 우선 그 대기 환경 정보 습득 관계, 그 광범위한 범위를 커버하는 대기질 특성에 대해서 어떤 국지적인 범위 내에서 변화와 가시적으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예방에 기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업 설명서를 읽었는데요. 질의안 까닭은 본 사업의 최초 서비스 기호에는 대기환경 정보를 색깔 변화로 시각화,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서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 위치에 있어 시각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수영구청 홈페이지에 확인을 하면 부산시로 연동되어 현재 광안동에 설치된 실시간 대기질 시스템에 따라 수치를 확인할 수 있지 수영동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실제로 설치한 후에 사업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그 미세먼지 표출 방지를 통해서 좋은, 보통, 나쁨, 아주 나쁨 4단계로 단순한 정보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추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에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진 계획 중에 활용 방안을 명시하듯이 1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바람길 등의 다양한 분석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으나 앞으로는 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당초 계획한 대로 다른 수입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리를 해야 하는 기기가 혹시 있다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14개 중에 한 5개 정도가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공모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국민들을 위해 쓰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을 대표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시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편성받았다고 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 구청의 보여주기 행정에 국비와 구비 등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구청에서는 국비 사업을 공모함에 있어 무분별한 신청을 할 것이 아니고 수영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국비를 받고 향후 구비를 편성할 때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러한 예산 낭비의 보여주기 시 사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5년간 유지함에 있어 담당 부서에서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수리 운영 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과감하게 폐기 등을 고려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는 동안은 주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데이터 활용 방안 및 설치 위치 높이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변 과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십시오. 조희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의 173페이지에 지질 레일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이상 기후로 재난 예방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안전 재난 예방에는 동의합니다만 신규로 추가 경쟁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조희련입니다. 윤정원 의원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저희 부에는 10개의 지진 고객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4월에 공문이 내려오기로 인구 대비 수용 인원이 미흡한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지정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도에 제주 해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거기에 대한 우려의 중요성 때문에 추가 지정을 갖다가 내려와서 사실 이제 저희는 20개 고객 지진 대피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그 인구가 금년 7월 기준에서 17만 약 4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20군데 수용 인구를 따지면 13만 4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만 정도의 수용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구에서는 추가로 지정을 하라고 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 이제 지정 수침에 공원이나 공용 주차장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을 추가로 지정을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제 예상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그 차수판 설치 예산 편성이나 또 이번 태풍 때 그 모래 주문이 공업 과정에서 우리 그 구청 공무원들께서 이제 대처 방법에 대한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차수판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그 조례를 지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5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영중앙시장에 36개 정도 차수판 설치를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하자는 지혜에서 해서 중앙시장에 차수판을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약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팔도시장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다 주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흰남도 태풍 불 당시에 저희들이 기존에 한 만포 정도가 적사함이나 왕미로 타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워낙 초강력 태풍이라고 해가지고 6천 자를 추가로 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또 당일 전일 일요일이 되니까 또 주민들이 워낙 원하는 주민들도 많고 또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이렇게 또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맡고 오전에는 각 부서에서 또 오후에는 3명 이렇게 해서 50명 이상의 관할 해수욕장에서 모래 주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또 초강력 태풍이다 보니까 이는 그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배부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은 거의 다 감이나마 내년에는 더 준비를 하고 또 특히 적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해 추가로 조사를 해서 많이 좀 설치가 되고 모래 주문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 과장님께서 모래함 설치 현황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수영구에 124개 소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래함 아까 제가 집에 있을 때 그 제설함 안에 모래 주머니가 5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50개 정도 들어가면 지금 동별로 설치된 걸 보면은 그 우리 은행 망미 1호이 제일 그 침수가 되면은 침수되는 그 많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11개가 설치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한 30분 정도 우리 동네를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6개를 찾았는데 우리 그 동사무장님께서 사진하고 그 설치 위치도를 다 이제 주소 이제 일치이 되기는 됩니다. 11개만 많은데 지금 그 차수방을 이제 침수 이래 있는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116분들이 내리라고 해서 한번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침수 그 신청을 안 하신 분들 토탈 따지면 한 300분 넘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따지면은 그 출입구를 모래 주머니로 이제 안 들어오게 막을 한 30에서 한 50cm 정도 막으려면 개인적으로 한 개 출입구에 모래 주머니가 2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래 설치함이 한 군데에서 50개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두 집에서 가져가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설치된 지역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그 주민들이 설치해달라는 한 장소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부산에는 결빙이 있는 그 지역도 아니고 그 지역에 침수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게 제 사람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행정을 중부식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제 나가셔서 이제 그 점검을 좀 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게 좀 설치를 해주시면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부식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 적산 설치하는 위치는 동해 수요 조사를 저희들 여름 또 겨울철 오기 전에 또 이렇게 합니다. 해서 동해서 설치가 적절한 민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강화 사동 얘기도 하셨는데 사동 같은 경우는 겨울에 또 이제 모집에가 나다 보니까 또 제 사람이 함께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어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적상 추가로 설치할 때는 동의에 의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 자연재해가 세져가고 하니까 각 동에서 원하는 위치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그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 예방에 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 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인 해일 대피소 표지판 설치한 것도 거기에 맞게 현장에 맞게 구체적으로 잘 좀 안전하게 좀 설계해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더 지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뢰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지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지뢰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지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뢰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지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지뢰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지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지뢰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지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지뢰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에 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해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2년 9월 2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